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50일의 한능검 심화편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편은 참 그래도 좀 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행운이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앞으로를 위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경제 문제를 단독으로 냈네요. 자, 며칠 전 전하께서 형조와 환성부의 시전 상인의 금난정권, 이거 금난정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금난정권, 난전을 금한다라는 그 시전 상인만의 특권을 철폐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아, 신해 통공이구나. 그렇죠? 신해 통공이고 바로 정조에 대한 얘기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정조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조선 후기에 대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유기전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더군,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조선 후기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1점짜리 줘도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활구 이거 고려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려 숙종하고도 관련 지어서 되겠고, 자, 은병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보시면 특정한 어느 왕 때 이런 거 아니죠. 담배, 면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고 공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상, 개성상인, 만상, 자, 의주상인, 대청무역이 있었고요. 5번에 보면 덕대라는 전문 경영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없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번 넘어갈게요. 27번 문제도 좀 쉬웠다. 이게 여러분들 왜 쉽냐면 이게 이제 신윤복, 해원, 미인도 신윤복에 대한 얘기, 특히 여기 보다시피 신윤복의 작품을 모르더라도 이번에 월화정인 모르더라도 남녀 사이에 애정을 소질한 걸 많이 남겼으니까 그거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쵸? 왜 냈지? 너무 쉬웠는데 이거 기본 편에 내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다. 그래서 2번 시험이 좀 쉬웠다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여러분들이 씨름도 바로 김홍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거 강희안이죠. 조선 전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3번은 김득신이에요. 김득신의 파적도라고 해요. 파적도. 이것도 풍속하지만 남녀 사이의 애정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김득신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5번 월하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다리 보잖아요. 그렇죠? 정인 이렇게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자, 그다음 5번 보시면 5번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존경하는 그런 화가가 바로 강세양입니다. 강세양의 영통동 부도라는 거예요. 서양의 원급법과 명암법을 쓰면서도 이렇게 돌덩어리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기하학적인 느낌도 나고요. 정말 대단한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왕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8번 보시면 밑줄근 별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인데 28번은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냐면 이 지금 경상도 안핵사 박 교수인데 박 교수가 아직 평양감사 아닐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직 그 생각하시는 제너럴 쇼모노 사건 때가 아니고요. 여기서 힌트는 이거예요. 바로 전 경상 우병사 백낙신 탐관오리죠. 그쵸? 계속해서 나왔다. 이게 뭐예요? 임술농민 봉기에 대한 얘기였고 특히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진주에 대한 얘기 나왔던 분이죠. 그러면 이거 또 하나 임술농민 봉기 철종 때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홍경래가 주도해 봉기를 일으켰다. 말 그대로 이건 홍경래는 아니죠. 이건 틀렸어요. 안 되고 이건 여러분들 순조 때 일이죠. 순조 때 특히 세도 정치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안동김 씨와 반남박 씨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도 정치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관서 지역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했다라고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군이 파병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이건 근현대사로 넘어가 가야 되겠죠. 임오군란도 있고요. 그다음 갑신정변도 있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아니죠. 이건 뭐예요? 철종 때입니다. 아직 흥선대원군 때 안 넘어갔어요. 4번 삼정 이정청 그래서 자 우선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던 게 삼정 이정청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보국 안민 제폭구민 동학이죠.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29번 굉장히 잘 내셨어요. 문제 꼼꼼하게 잘 내셨고 이렇게 한 지역에 대한 얘기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심화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올 거다라고 보이고요. 자, 강화도에 대한 얘기였는데 하나하나 갑시다. 외규장각하면 병인양요 맞겠죠? 프랑스 맞습니다. 그다음 연무당,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연무당에서 조일수호 조규가 체결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신원과 일본의 쿠로다 사이에서 하거든요. 체결해요. 3번. 자, 광성보 하면 어제연. 그래서 신미양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 양원수 하면 정족산성부대. 그럼 5번 초지진인데 그러면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나오면 거문도가 되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볼까요?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있는데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한국 근현대사는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 그 다음에 나왔던 여러분들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다음 조청상미 수립구역 장정, 이렇게 세 가지 좀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서 조일 통상 장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는데, 자, 미국이 나왔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세금이 있어요. 관세를 거는다. 무관세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걷어들였지만 미국에게 최애국 대우 조항을 준 거예요. 자, 그다음 나에 보시면 이거 방공령이죠. 이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쌀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방곡, 막을 방자예요. 령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기억, 최애국 대우 내용을 포함한 거예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니은, 가, 갑신정명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아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이고요. 갑신정명 1884년이에요. 틀렸고요. 디귿의 나,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게 지금 눈에 보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고, 리을, 나, 재정고문, 메가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1차 한일협약, 요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러일 전쟁 중에 1904년이었고요. 그래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된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가사절단인데 서양 문물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답례죠, 그렇죠? 초빙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보빙, 네, 답례로 갔다고요. 보빙사가 되는 것이죠. 자, 보빙성 가서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합니다. 그래서 아서가 헬로우 하면서 악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절을 하죠. 우리 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그래서 그게 사진에 찍혀서 대서특별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빙사에 대한 얘기예요. 1번 수신사 틀렸죠. 이거 보빙사니까. 2번 수신산, 참고로 수신산 일본에 가는 거예요. 2번 조선 책략 2차 수신사 때 김홍집이 가지고 오죠. 틀렸습니다. 3번 기기국 청나라에 갔어요. 김윤식 중심의 영선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기기국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어요. 영선사예요? 잘 못 배우긴 했어요. 4번. 자, 개화 반대 여론 의식에서 비밀리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니까? 일본이니까. 일본은 조사시찰단이고요. 어윤중 이런 사람 나와야 돼요. 5번. 전권 대신 민영익. 민영익이 보빙사 단장이었고요. 부대 신에는 영의정 아들내미이자 급진개화파였어요. 그래서 이때 민영익이 보고 와서 급진개화파와 한편이 되면 됐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보빙사가 1883년이에요. 그래서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전권 대신이었던 민영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돼요. 치자 갑신정변의 배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미출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는데요. 힌트가 너무 쉬워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니까 이모군란이죠. 자, 이모군란 옳은 것 1번 김옥균 박영하면 갑신정변이 돼야 되겠죠. 틀렸고요. 심화를 본다고 맘먹었는데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구분 못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2번 입헌군제 목표로 전개되었다. 갑신정변. 3번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배경이 되었다. 통리기무아문요. 자, 이것은 그냥 고종과 민씨 세력이 개화하자.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1880년대에 통리기무아문을 그냥 만든 거예요. 네. 틀렸고 4번 일본 공사 간의 경비력이 주둔됐어요. 왜냐하면 90군대의 라이벌이 뭐예요? 바로 별기군이죠. 호리모토 레이조라는 일본인 교관이에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90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던 거예요. 그러자 일본은 재물포적을 체결하면서 야 너희들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땅에 일본 군대, 자기네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건 뭐예요? 흥선대원군, 특히 신미양요 이후 이렇게 되겠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이모군란 때문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한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3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화약인데 전주성에서 체결했어요. 농민군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주 화약 1894년 5월의 일인데 우선 전주 화약으로 기억하시고요.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적을 몰아냅시다. 그러면 반외세잖아요. 반대한다. 한자로 써보고요. 외세는 일본군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2차 동학농민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몰아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우금치 전투를 결국 실패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예요. 1번 농민군이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했다. 1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고요. 전주 화약 전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우금치 요거 다음이에요. 틀렸고요. 3번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죠. 그리고 뭐예요?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는 1차 가보 개혁을 강요하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저는 이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 특히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가 언제냐? 그럼 저는 1894년을 뽑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 도원에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씻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는 집회, 교조 신원운동. 이것은 훨씬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조병갑의 탐악의 저항에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이제 고부봉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훨씬 이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알아두시고요. 자, 34번 봅시다. 가다를 발표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신분제 폐지인데 제가 우리 EBS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분제 폐지란 말 안 쓰고 공사노비 폐지다. 혁파가 폐지란 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폐지란 뜻이에요. 공사노비 조선은 뭐예요? 사람인자와 사람 아닌자잖아요. 사람인자 양인 그렇죠? 그다음 뭐가 사람 아닌자 노비잖아요. 남자 정도 여자 정비. 그럼 사람 아닌 사람들을 없앴으니까 그런 제도를 없앴으니까 노비 제도가 없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했으니까 이게 바로 신분제 폐지죠. 신분제 폐지했어요. 1차 가보개혁이에요. 자,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활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요.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켜서 자, 왕실 쪽에서 즉 민씨 쪽에서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얘기죠.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놨어요. 이게 바로 홍범 14조예요. 홍범 14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2차 가보개혁이에요. 1894년 12월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죠.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신 조칙에서 짐이 신민에 앞서 머리카락을 잘랐대요. 단발이죠. 네. 너희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자, 만국과 나란히 서는 대업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3차 을미개혁. 이렇게 되겠네요. 단발령, 태양력. 뭐야 이거 순서 1, 2, 3차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였다. 자, 다시 한번 1차 가부개혁에서 우리가 신분제 폐지됐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사노비 혁파라는 것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갈까요? 밑줄근 관계가 발급되는 시기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힌트 너무 많이 줬어요. 지계, 광무개혁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한제국 지계 암은 광무개혁.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를 국가가 발급해 준 거죠. 광무개혁.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건 대한제국 때 일이 아니죠. 영남 만인소는 뭐냐면 이제 미국하고 수교하는 걸 반대하는 막 그거죠. 퇴기 이황의 후손이었던 이만손이 중심이 돼서 이것은 1881년에 있었던 것이고 미국하고 수교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2번 원수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 바로 원수부. 원수가 누구니까? 광무제니까. 그렇죠? 고종 황제에 대한 얘기였다. 정답은 2번. 자, 3번 남연군 묘를 도굴한다. 흥선대군의 아버지 묘. 그렇죠? 도굴하려고 하는 독일상인 오페르트 상인 얘기죠. 자, 이것은 신미양요 전이에요. 이게 1868년인데 자, 그래서 오페르트에 의한 도굴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제너럴 쇼먼을 불태우는 평양 관민. 이때 이제 바로 평양 감사가 박규수였고 제너럴 쇼먼을 불태운 것도 1866년 병인년이에요. 자, 5번 통신사를 수행해 일본으로 가는 역관이라고 했죠. 이건 뭐 조선통신사, 조선 후기 때 일이니까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무개혁, 지계 발급, 원수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칙령 제41호 같은 것도 있죠. 네, 바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대한제국 또 간도의 관리사 파견이라든가 대한제국의 여러 가지 일들, 식산 흥업 정책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중추원이 나왔어요. 중추원. 중추원 나오면 고려일 수도 있겠고 이게 뭘까라고 쭉 봤더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했죠. 자, 의관은 그 절반은 정부에서 나라의 공로에 있었던 사람을 회의에서 상주하여 추천하고 나머지 절반 50명 중에 25명은 국가에서 나머지 25명은 인민협회 중에서 27세 되는 사람이 중추원 신관제 선포구나. 그래도 서구식 의회로 가는 어떤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죠. 25명 정도는 그래도 독립협회 등에서 뽑아라 이런 얘기니까 완벽한 의회, 국민의회, 그러니까 국회는 아니더라도 서구식 의회로 가는 어떤 신관제를 개편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백오인 사건의 영향, 이거는 신민회를 해체시키는 일제가 바로 신민회를 해체시켰던 사건이죠. 2번 사창제 실시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십시일반으로 곡식을 모아두는 거니까 틀렸고요. 3번 13도 창의군 하면 여러분들 뭐냐면 정미의병 이후에 해산된 군인들도 모이고 13도 창의군 모여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서울 진공 작전을 했던 것이죠. 동대문밖 30리에서 결국 실패가 말았던 그 부분이고요. 4번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목적으로 되어 있죠. 을사늑약 부당하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을 보냈던 것이고요. 5번 관민공동회가 뭐죠? 관, 대한제국의 관, 관료와 민, 인민협회로 나오는 것처럼 독립협회의 사람들.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해서 대한제국 관료도 오세요. 같이 집회합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거기서 헌의 6조까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의 활동과 맞물려서 알아두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37번 볼까요? 자, 가 지역에서의 민족운동인데요. 제물포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인천인가? 아니죠. 이민자가 가는데 이거 여러분들 연도 이거는 심화편 사람들은 외워야 돼요. 1902년 사탕수 농장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탕수 농장이 멕시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애니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니까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 이민이에요. 최초의 이민 역사를 1902년에 썼습니다. 어디로? 하와이로. 그렇죠. 자, 1번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이봉창 의사에 대한 얘기죠.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바로 이렇게 폭탄을 던지셨는데 자, 안타깝게 실패했던 것이고요. 2번 한인자치단체인 권업회를 조직하였다. 이거 러시아 땅이에요. 연해준대 러시아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민족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이거 북간도에 이상설, 아까 나왔던 헤이그 특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상설 등이 북간도에 만들었던 민족학교고요. 4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습소를 세웠다. 이건 서간도에 세워요. 서간도 삼원보라는 땅에다가 이시영, 이회영, 이상룡 이들이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5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하와이에는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용만이 있어요. 근데 이승만은 외교론, 박용만은 무장투쟁론.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장투쟁. 자, 그래서 정답은 박용만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38번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중명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외교를 박탈했다. 그러면 1905년에 을사늑약 그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아간파천에 배경되는 것은 여러분들 명성황후 사건 을미사변이죠. 이건 을사늑약이고 구분하셔야 되겠다. 2번 청일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나왔죠. 자, 이건 여러분들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와중에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틀렸고요. 3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즉 외교권 박탈과 함께 통감부 설치.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이 나오잖아요. 군대 해산. 자, 군대 해산은 정미 7조약 혹은 정미 조약 혹은 한일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한일 신협약의 각서로 혹은 뭐 비밀 각서라고도 하죠. 그 각서로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던 바로 박승환 같은 이의 자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천주교 포교를 허용한다. 천주교 포교는 프랑스에 프랑스. 여러분들 병인밖에 병인양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병인양요 터진 뒤 20년 뒤였던 1886년에 조선하고 프랑스 간에, 혹은 프랑스의 불란서라고 했기 때문에 불자를 써요. 수호 통상 조약에서 천주교 포교에 대한 허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갈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이 정부는 근데 충칭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 광복군까지 충칭에 간 것도 1940년이고 한국 광복군 창설도 1940년이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1920년에 있었던 청산리 전투. 자, 틀렸고요. 자, 2번 해조신문을 발간하여 국권 회복에 힘썼어요 라고 돼 있죠. 이거 여러분들 연해주 쪽이에요. 블라디보스톡 쪽인데. 자, 충칭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임시정부 일도 아니에요. 3번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 강령을 공포했어요 라고 돼 있죠. 자, 우선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 세 가지가 균등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조소왕이 발표했고요. 이게 1941년에 바로 건국강령,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칭에 있었던 일이었고 41년도 연도도 맞고 다 지역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신민회. 그래서 여러분들 오산학교 이승훈, 대성학교 안창호, 신민회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임시사료 편찬을 두어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한 건 임시정부가 맞아요. 근데 이게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때 일이에요. 충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0번 갈게요. 40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했는데, 자, 시기를 맞춰야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일제 정말 포악함과 정말 횡포라고 할 수 있는 조선 태형령에 대한 얘기예요. 자, 조선 태형령. 자, 그래서 조선 태형령은 1910년대 헌병 경찰제가 있었던 무단 통치 그 시기거든요. 자, 그러면 1번 방문국을 설치해 한성숭보를 발행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조선 정부예요. 조선 정부고 방문국 설치해서 한성숭보를 발행하였다. 굳이 연도를 말씀드리면 1883년인데, 자, 열흘 순자예요. 열흘마다 나왔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요. 2번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황국중앙총상회, 이거 기존에 있던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라 바꿨어요. 그래서 독립협회와 함께 종로에서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97, 98 이렇게, 특히 1898 이렇게 되는데요. 3번 근대적 개혁 추진을 위해서 군국기부처가 설치되었다.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 이 얘기죠. 4번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일본의 진빚을 갚자는 국제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건 1907년 서상돈, 김광재 등이 중심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쭉 가서 영원의 혈전을 선포하노라. 굉장히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바로 28 독립선언이거든요. 송계백, 최팔룡, 그리고 이걸 썼던 당시에는 독립운동의 뜻을 함께했던 춘원, 이광수. 그래서 혈전, 정말 피 흘리는 전쟁을 선포하느라, 그것도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도쿄 한복판에서 이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 3일 독립선언 있겠죠. 그렇죠? 자, 1번 박상진 등이 대한광복회를 결성한 건 1915년이고 공화정을 주장한 공화정치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박상진과 함께 김저진도 있어요. 네. 28 독립선언은 1919년이에요. 2번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곡이 게재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1905년에 을사늑약 때문이에요. 3번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문을 건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 독립협회 1897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4번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가 조직되었다. 이거 1910년대, 정확히 말하면 191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바로 1919년 3.1운동에 대한 얘기죠. 네,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볼게요.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진주가 요거 힌트가 됩니다. 독립운동가 강상호 선생의 묘입니다. 그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 애정은 인류의 본령. 요거 알아주셔야 돼요. 네. 요 문구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심화편인데 힌트를 더 줬어요. 여기서 멈췄으면 되게 어렸을 건데 백정에 대한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그럼 뭐예요? 예, 평등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는 그 저울의 추처럼 추 형자예요. 형평사, 조선 형평사에 대한 얘기. 그 정답은 2번. 진주에 지금 강상호 선생, 이학찬 등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번.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파 방정환, 천도교죠. 3번. 계몽서적의 복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그럼 여러분들 자, 태극서관 요건 여러분들 신민회고요. 대표적으로는 바로 남강 이승훈이 있어요. 4번.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3.1운동에 대한 얘기죠. 5번. 라이징선 석유회사의 조선인 구타 사건. 일본인 감독관. 네, 그래서 이것은 1929년에 원산 총파업,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총파업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조선 형평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3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을 오는 것을 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원록 저는 제가 이거 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일강에서 진묘수처럼 이원록 혹은 이활 본명이 되시고요. 자, 그런데 죄수번호가 264번이에요. 이육사 시인에 대한 얘기였고 자, 대구 출신이고요. 그 다음 김원봉이 세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생이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요게 힌트죠. 초인. 네. 그래서 이육사 시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네, 김상옥이죠. 의열단원. 2번 저항식 광야 절정들을 발표했으니까 초인이 되는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정답은 2번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친일파 이완용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이재명.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춘선 아운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구분해 주셔야 되겠다. 5번 한국통사 혼 이러면 박은식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냈던 박은식 보시면 되겠고요. 자, 44번 가겠습니다. 가부대 활동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자, 1929년이에요. 남만주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면 남만주는 뭐가 있어요? 조선혁명군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북만주에는 뭐가 있어요? 한국 독립군이 있죠, 그렇죠? 이끌었던 사람은 양세봉이죠. 김원봉이 아니라 조영조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돼요. 조영조흥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반면 한국 독립군은 한쌍한대예요. 지청천의 한쌍 쌍성보 전투, 한대 대전자령 전투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과 남만주에 있었던 조선혁명군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 양세봉이 힌트가 있죠. 한중 연합작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1번.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호가장 전투는요. 이건 1941년인데 의열단이 더욱더 쭉 가서 30년대 뭐가 돼요? 조선의용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대에서 싸웠던 거예요. 특히 이때 김원봉의 절친이었던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윤세주가 여기서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조선의용대에 대한 얘기였다. 3번 대전자령 전투 한쌍한대 그래서 한국 독립군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글자 따서 한쌍한대 네, 대전자령 전투. 4번 중국 팔러군에 편제되어 항일전선 참여했다라고 있습니다. 이건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조선의용군 사회주의 계열. 그래서 김두봉, 그 다음 무정, 특히 무정이 팔로군에서 이렇게 포병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의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연합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했다. 이 문구 자체를 알아두셔야 되죠. 한국광복군, 국내 진공작전과 함께 한국광복군의 활약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분 갈까요? 밑줄 그은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자, 이게 지금 나오는 시기미스 마모로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사람이 지금 다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느냐? 바로 윤봉길 의거,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의거 때문에. 그러면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네, 한인애국단. 자, 1번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건 뭐냐면 조선 의형대라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열단을 위해서 무정부주의의 길을 걸었던 신채호가 썼던 것이고, 2번 김구를 단장으로 활발한 의열 활동을 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열 활동이라고 했지 의열단이라고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이에요. 자, 3번 조선 총독을 저격한 강우규 노인이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독립에서 싸우셨던 분인데, 대한국민 노인 동맹단 혹은 동맹회, 그래서 바로 독립을 염원했던 노인단체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총독 바로 사이토한테 폭탄을 던졌던 분이 바로 강우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이상제 등의 주도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건 밀립대학 설립 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920년대. 5번 진상조선을 파견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거는 많이 보던 지문이죠. 신간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회 아니고요. 신간회. 자, 46번. 다음 기자회견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군정장관, 미군정이죠. 광복 이후가 되겠네요. 아놀드 소장이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탁통치 오해하지 마라. 조선 임시민정부를 수립하고자 함이 목적일 것이고 이게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 단계에 이르러 진실한 냉정이 필요할 것이다. 사개국을 믿고 있는 중에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가 발표됐단 말이죠. 이제 그 배경이에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거기 핵심 뭐냐면 조선 임시민주정부를 먼저 만들어라. 두 번째, 이걸 위해서 미소 공동회를 열고, 세 번째로 신탁 통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선 임시민주정부와 협의하겠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먼저 들어왔던 건 뭐냐면 바로 신탁 통치 얘기가 먼저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정시키고자 하는 바는 뭐였느냐? 신탁 통치가 핵심이 아니라 조선 임시민주정부가 먼저다라는 얘기로 얘기해 주려고, 자, 따라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배경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좌우합작 7원칙은 이 이후의 일이에요. 이 이후에 이제 찬탁과 반탁으로 나눠지면서 싸우게 됐는데, 싸우지 말자. 그래서 중도파였던, 그래서 김규식과 여운형 등이 뭉쳐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1946년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해요. 자, 2번 제1차 미소공동회가 결렬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요 다음에는 2번이 있었고 2번 다음에 1번의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는 194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에서,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초대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 5번 유엔 소청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결의되었다. 1948년입니다.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7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설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다시피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6.25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6.25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한 제1사단에 대한 얘기가 다부동 전투에, 이 다부정 전투에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정말 결상전으로 막아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정말로 여기서 밀리지 않았던, 치열하게 해서 겨우 여기서 이제 승리를 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뒤엎을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다부정 전투예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어요.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중공군 오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 일사후퇴도 있고 이러다가 1951년 가면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번 에치슨 선언은 1950년 1월이에요. 6.25 전쟁 아직 터지기 전이에요.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의 극동,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방위선에서 바로 한반도와 타이완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일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을 자신들이 그 동아시아에서의 기지로 삼겠다, 그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 1950년 12월이에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바로 중공군이 기입하면서 이때 당시 이제 흥남 철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3번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바로 제주 4.3 사건 와중에서 이게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1948년 일이고요. 4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6.25 끝나고 나서예요.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예요. 5번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 건 1952년 전쟁 중이에요. 이게 1951년이라고 했잖아요. 요 다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을 의회에서 국회에서 선출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이 떨어질 게 뻔한 거예요. 전쟁 중이었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가자. 그 다음에 양원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양원제를 하진 않죠. 이게 법적으로만 문서상으로 있게 되고 핵심은 요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직선제와 양원제 얘기를 뽑았다, 발췌했다라고 해서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후에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8번 갈까요? 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죠. 제1차가 1962년부터 66년까지예요. 2차는 67년부터 71년까지예요. 자,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1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어요.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70년이에요. 개통돼요. 이 안에 들어가죠. 1970년 안에. 정답이 1번이에요. 네, 2번 귀속재산. 일제가 남기고 갔던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다 이런 얘기죠. 이 1949년이에요. 네. 48년. 네. 귀속재산처리법.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이러면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일이에요. 이건 1996년이에요. 보시면 되겠고 4번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것도 김영삼 정부예요. 네. 1993년이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볼까요? 49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을 조직했다 이러면 바로 5.18 민주화 운동. 네. 그래서 고 윤상원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었죠. 자,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1번 3.1 민주 구국선언은 이건 유신 독재에 대한 반대예요. 1976년이었고요. 2번 4.13 호원조치는 1987년도에 전두환 정부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그걸 그대로 그 헌법, 8차 개정헌법을 그대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민주화를 염원했던 국민들은 싫다, 철폐를 요구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4.19죠. 1960년 4.19 혁명. 4번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똑같이 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얘기였고요. 5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정하였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 자, 마지막 50번 볼까요? 통일화되는 얘기 무조건 나오죠, 심화에서. 자, 그런데 이번 건 좀 쉬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국을 최초로 방문했다 라고 나오면서 베이징에서 양국이 쭉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중 수교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라고 돼 있죠. 이건 노태우 정부예요. 1992년에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예요. 틀렸고요. 3번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성사시켰다. 이건 김대중 정부예요. 자, 4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라고 해요. 이건 전두환 정부예요. 1985년.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박정희 정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전두환 정부 때 일이고 5번에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였다라고 했죠. 이거는 노무현 정부. 이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됐습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정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사실 이 심화편에 대한 해설을 아주 꼼꼼하게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 한 3시간 걸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선지들에 대한 것들을 쭉 풀어드렸는데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52, 53, 54 쭉 가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EBS에 있는 저의 한능검 심화 강의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33강으로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제 51회 심화 강의 이 해설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